분야에서 다양한 그 학생들이나 어린이 또는 심지어는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어떤 그 활동의 방향성이라든지 기법, 이 정체성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리틀 PM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진화 그리고 그 일반적인 그 모범적인 학생이 과연 바람직한 미래 인재상인가, 뭔가 특이한 그 기질, 역량을 가진 사람이 진짜 유능한 인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갖는 그 의미가 뭘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냥 단지 기술적인 혁신이냐 이 말고요. 우리가 기술이 발전을 하고 뭔가 생산을 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그 이면에 소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인간의 욕구가 또 그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생산과 소비 그 이면에는 기술의 혁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발달하는 계기는 이 혁신과 그다음에 욕망이 서로 공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는 그런 그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4차 산업혁명이 뭔진 잘 아시나요? 예. 잘 아세요? 뭐죠? 모든 것들의 소통. 예, 그렇죠. 굉장히 그 하이 레벨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은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계혁명,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그런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전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편리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직업군을 만들게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요, 컴퓨터, IT로 대변되는 정보혁명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요, 초연결사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인공지능, I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인간의 욕망 측면,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아시죠? 그 제일 처음에 그 맨 밑바닥에 인간이 행동하는 동기가 되는 게 뭐죠? 생존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생존이 위협받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죠. 기계혁명은 이 생존의 욕망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결정적 계기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그 전기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 그 생활하는 데 편리함이 뭐가 있었을까요? 전기가 발견되면서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변화를 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빛입니다. 조명. 밤에도 이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고 길을 가더라도 좀 더 밝게 갈 수 있는 그런 안정과 관련된 욕망이 해결되기 시작한 겁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뭘까요? 정보혁명이 되면서 우리는 뭘 하고 시작했죠? 네이버요? 네트워크. 그렇죠. 예. 우리가 예전에 2090년대 90년대 중반 후반부터는 뭘 쓰기 시작했습니까? PC 통신,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죠. 그게 뭐죠? 전에는 사람을 만나려면 찾아가고 편지 쓰고, 저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뭐 편지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망이 급속히 이제 세밀해지고 광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보혁명의 계기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인 이 지능혁명에서는 뭐가 나타날까요? 뭔가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창출될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바람직한 그 인재상들을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이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공급, 기술이 그 중심이 돼서 사회를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는 이 수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O2O라고 얘기를 하죠. O2O가 뭐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결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죠. 우리 흔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요즘 나와 있는 4차 산업의 그 요소 기술이 뭘까요? 이제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 IoT입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겁니다. 쉽게 생산 현장에서 공장에서 데이터 각 그 설비나 위치에 센서들을 달아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중앙으로 날려보내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였어요. 데이터는 뭐죠? 그냥 팩트일 뿐이에요. 숫자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정보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데이터에서 정보를 꺼집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분석, 누가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소프트웨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자, 정보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 자체 좋은 정보 얻었다, 기쁘다, 이건 아니죠. 뭔가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이 가치 창출을 하는 그 요소, 그리고 이것들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IBM의 왓슨 아시죠? 이 왓슨이 예전에 그 김새들하고 바둑을 뒀었죠. 딥러닝을 통해서 이런 인공지능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바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최고수인 김새돌이라는 이런 기사들을 다 한판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에 준 프로기사들의 그 바둑 기본을 두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두는구나, 이렇게 두는 것이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최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최적의 수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인공지능 그 바둑 플레이어는 이제 은퇴를 해요. 더 이상 인간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제 안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분야가 의료 분야. 뭐 엑스레이를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서 사람의 어떤 병이나 그 원인을 찾아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도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온라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순환고리, 즉 공진,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그 인간의 그 매슬로우 욕구 5단 기설과 그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 기속의 욕구, 1,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는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이 발전을 할 것이다. 전에 없던 욕망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이 발달을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하면은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은 뭘 고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일자리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여기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명한 그 직업군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기술들, 그런 새로운 어떤 기술 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여러의 그 연구기관들이 얘기를 할 때 현재 직업의 한 63%는 사라질 것이다. 7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현재 가트너에서는 직업의 33%를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왜 그 발전시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퀘스천이죠.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자리를 줄일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각 산업혁명 단계마다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이 됐으면 그전에는 그동안에 많은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쪽에 사람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죠.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 굉장히 많은 수의 카우보이들이 일자리로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취미 활동으로 해서 이 카우보이 어떤 플레이머도 돈벌이로서의 카우보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이 출현을 하고 일반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의 욕망이 커지면서 일자리의 파이도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혁명일 때 전기 3차, 4차 여기에 보면 그 전에는 주로 다 사람이 했던 일들을 점차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기계가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요? 인간은 상위 수준의 더 추상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재미있는 일 쪽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가 계속 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냥 단지 전에 있던 그 단순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그 새로 나타나는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의 혁신들이 강구되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그 단순 지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변화하는 그 새로운 일자리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창조 교육. 그러니까 노동이로 일자리에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면서 기존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단순 주입식 교육을 받은 그 지식, 그 역량만으로는 앞으로의 일자리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자체도 그러한 일자리에는 더 이상 어떤 충족이나 만족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화 서비스, 그쪽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나 이런 쪽의 일자리들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 이것은 노동, 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런 세계 서커스들이 보면은 어떤 미션, 이때의 그 인간에 대한 얘기는 호모 파베르, 뭔가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놀면서 일할 수 있다면 훨씬 재밌겠죠. 그리고 훨씬 행복하겠죠. 그러면서도 부가가치가 많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한 그 직업상이지 않을까. 좀 극단적으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일과 놀이를 한번 결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호모 파덴스라고 이민아유가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많은 데이터 수집이 되고 빅데이터가 모아지고 그걸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생활하고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기존에 이 사람들이 했던 단순 반복 작업,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일이라기보다는 로봇이 그걸 대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재미없잖아요. 소위 우리가 단순 반복 작업을 뭐라고 하죠? 속된 말로 삽질이라고 하죠. 단순 반복 작업. 그게 재밌나요? 재미없죠. 그런 것들은 이제 로봇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인간은 뭘 하죠? 더 재미있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인간 생활의 모습은 로봇한테 단순 작업들은 많이 넘겨주고 사람은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들은 노동이란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힘들고 재미없고 노가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 하면 좀 뭔가 그 화이트 칼라 느낌이 좀 나죠. 이것을 만약에 놀이로 더 승화시킨다면 우리가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에서 좀 무슨 컬러? 골드 칼라? 무슨 컬러죠? 훨씬 더 우리 인생이 즐겁고 가치 있고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들,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1인 미디어들 굉장히 재밌게 하죠. 막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면서 홍보를 해요. 그게 또 돈이 돼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일자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 SNS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들, 회사들을 설립하고 성공한 이런 사례들, 이런 그 유명 인사들의 얘기들, 여기 그 마크 주커버그 얼마 전에 좀 곤란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믿고 그 일이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자아실현, 자기 충족이 만족되고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에 나온 겁니다. 인간에게 쉬운 일은 로봇에게 어렵죠.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뛰고 점프하고 하지만 로봇이 그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뛰고 막 줄넘기하고 하는 그것을 로봇으로 구현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인간이 막 그 삽질하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려워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큽니다. 근데 로봇은 쉽게 해낼 수 있죠. 이런 그 동생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반복적인 일은 로봇이나 AI를 맡기고 사람은 뭔가 창의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서로 경쟁이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존해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여를 하는 이런 인재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람직한 그런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인재상이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재를 봤을 때 이런 인재들을 많이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웃으라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요.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를 물론 공부해야 하지만 공부도 무슨 공부인가요? 가만히 책 보고 책 읽고 줄 치고 노트 필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스펙형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 잘해요.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물리도 잘하고 생물도 잘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70점, 80점 어느 수준 이상을 하지 못해요. 근데요,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제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끔 이런 애들을 봐요. 굉장히 괴짜입니다. 저 공부하기 싫어요. 저 이거 하기 싫어요. 막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걔가 한쪽 분에 굉장히 뛰어나요.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책을 무지하게 많이 읽다. 책을 읽는 애한테 야, 너 이거 문제 풀어 하면은 싫죠. 자기는 책을 읽고 싶어. 근데 그런 애를 그걸 책을 못 읽게 하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할까요? 결국 이런 괴짜 그리고 이런 스펙형 인간 과연 어느 인재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끌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펙형 인간은 다 얼마든지 얼마를 모으더라도 어느 이상 80점 이상을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괴짜들은 모아놓으면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95점, 99점의 훌륭한 얘기다. 그 인재 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필요한 게 개개인의 능력, 개성, 아이덴티티 그리고 협력, 소통이 중요한 사회가 이제 된다는 거죠.
보세요. 스펙형 인간 그리고 창조형 인간 어떤 게 좋을까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스펙형 인간 다 잘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좋은 인재일까요? 네이버나 구글 치면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이 네이버형이면 이런 문제는 아니라 뭔가 문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인재, 능력을 가진 학생, 그런 창조형 학생이 바람직한 미래 인재라는 거죠. 그래서 협력하는 괴짜. 초등학교에도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입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에서 괴짜 학생들, 괴짜 어린이들을 억압하는 선생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인재상은요, 창조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케이퍼빌, 전문성 있는 친구, 그리고 협업할 줄 아는 사람, 아는 학생,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인재상이라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런 인재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을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런 역량을 가지고 사회를 발전시키고요. 이렇게 발전돼서 부를 창출한 그런 인재들이 또 사회 그 교육에 반영하는 이런 순환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진화라는 것, 발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진화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파괴적이고 신적이고. 여기 인도의 3대 신이라고 하죠. 시바라는 파괴의 신이 이렇게 생겼다. 또 어떤 석학은 창조적 파괴, 혁신의 원천은 파괴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를 먹다 보면 생활이 안주하죠. 그런 분들은 창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편안함을 깨고 와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생각하는 그런 인재들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현실의 사회 변화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교육, 지금 일반적인 교육은 이런 교육입니다. 지식, 주입식, 그 틀에 박힌 제도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회는요, 3차,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지식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교육 시스템이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지식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한테 맡기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베이스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사회가 발전할 것인지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제타바이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메가바이트, 요즘 아니면 기가 하죠. 그 다음에 테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페타입니다. 그 다음에 엑사예요. 그 다음에 제타입니다. 야, IT 박사가 다르네. 제타바이트의 그 지식 데이터를 CD에 넣으면요, 달나라를 CD를 쌓으면은 달나라를 한 5번, 6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속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더블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44제타바이트의 데이터 지식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 해변에 모래할 때 60배라고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해변에서 바늘 던져놓고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 있죠. 사람이 찾을 수는 없어요. 결국 다 컴퓨터 통해서 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의 교육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사회에서 요구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인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한테 맡고 사람은 그것을 기반으로 뭔가 문제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식, 콘텐츠를 배우는 인재가 아니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learn, how to learn, 뭔가 일을 어떻게 할지를 아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현재 교육은 너무 느리다. 진짜 말이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육의 제도권, 기득권
계층들이 이것에 굉장히 큰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사회가 융합하는 그 프로젝트 중심, 그게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에서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교육 시스템들, 교육 그 서비스 회사들, 교육 방법론들입니다.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온라인, 그다음에 그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 여러분 테드 많이 보시죠? 네. 그다음에 무크 아시죠? 네. 네, 이런 여러 그다음에 교육 그 강사들의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우데미,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없나요? 예, 예? 우리나라 없나요? 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뒤에 토지. 어떤 거죠? 아 여기요? 토종 우리나라 토종권. 토종은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 우리나라 교육 혁신 뭘로 할 수 있을까요? 단순 지식 학습에서 이제는 학습 능력, 그냥 학교 다닐 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새로운 학습 방법들, 창의적인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시대는 가고 학습 능력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그 변화하는 트랙에 제대로 발을 디디신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문제에 나갈 때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